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AI 시대에 왜 전문성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을 빠르게 지나가기보다 화면에 나오는 핵심 개념과 사례를 실제 업무와 연결해 보면서 차근차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은 AI가 직업을 없애는가 아니면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가입니다. 화면에 제시된 키워드를 살펴보면서 이번 시간에 어떤 관점으로 AI와 일을 바라볼지 먼저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이번 모듈의 핵심은 AI를 위협이 아니라 전문성을 확장하는 도구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하는 일을 작은 단계로 나누고 어떤 부분을 AI가 도울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AI가 초안을 만들 수 있는 일과 사람이 직접 판단해야 하는 일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일을 없애는 관점이 아니라 더 나은 방식으로 다시 설계하는 관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AI를 대체의 도구가 아니라 업무를 다시 설계하는 도구로 이해합니다. 둘째,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셋째, AI 시대의 경력과 전문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AI가 발전할수록 왜 사람의 판단과 경험이 더 중요해지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질문은 AI가 직업을 없애는가 아니면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가입니다. 이 질문의 정답을 바로 내리기보다 내가 하는 업무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일은 무엇인지, 사람의 경험과 판단이 꼭 필요한 일은 무엇인지 구분해보면 변화의 방향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AI는 정보를 찾고, 내용을 정리하고, 초안을 빠르게 만드는 데 강합니다. 사람은 목표를 정하고, 상황을 이해하고, 결과가 적절한지 판단하는 데 강합니다. 따라서 AI를 잘 활용한다는 것은 모든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AI와 사람이 잘하는 일을 적절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 연구와 조사 결과를 통해 AI가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객 상담 업무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했을 때 평균 생산성이 약 15% 높아졌고, 특히 경험이 적은 직원의 성과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조직의 AI 사용률은 78%로 전년의 55%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많은 기업이 AI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 AI를 실제 업무 흐름에 충분히 통합한 조직은 많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AI 도구를 도입하는 것보다 업무에 맞게 활용 방식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직무별 사례를 통해 조금 더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번역가는 단순히 문장을 다른 언어로 옮기는 역할에서 벗어나 맥락과 말투, 브랜드의 언어, 문화적 차이를 설계하는 언어 전문가로 역할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는 AI로 시안을 빠르게 만든 뒤 고객의 의도를 해석하고 브랜드에 맞는 결과물을 선택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케터 역시 콘텐츠 초안 작성은 AI의 도움을 받되 고객을 이해하고 메시지의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역할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번 활동은 문제를 발견하는 단계에서 시작해 실제 결과물을 만드는 단계까지 이어집니다. 먼저 AI와 관련해 내가 느끼는 걱정이나 변화의 신호를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그 다음 실제 업무를 단계별로 나누고 AI가 도울 수 있는 부분과 사람이 판단해야 하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마지막에는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역할과 전문성을 설명하는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워크숍은 3단계로 진행합니다. 먼저 최근에 수행한 업무 하나를 떠올리고 준비, 분석, 작성, 검토, 전달과 같이 작은 단계로 나누어 적습니다. 다음으로 각 단계 옆에 AI가 초안을 만들 수 있는 일, 사람이 직접 판단해야 하는 일, AI와 사람이 함께하면 좋은 일을 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AI가 내 일을 빼앗는다는 표현을 AI를 활용해 내가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한다는 문장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화면의 프롬프트는 실습할 때 바로 복사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가 수행한 업무와 주요 단계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AI에게 각 단계에서 자동화할 수 있는 일, 사람이 판단해야 하는 일, 함께 수행하면 좋은 일을 구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AI의 답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실제 업무 상황에 맞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내용을 직접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업이 끝날 때까지 3가지 기준을 만족하는 결과물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첫째, 내가 해결하려는 문제가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내용이 실제 고객이나 업무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봅니다. 셋째, 수업 이후 바로 적용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행동이나 방법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이제 자신의 경험을 전문적인 설명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먼저 AI가 내 업무에서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다음으로 AI를 활용할수록 오히려 내 경험과 판단의 가치가 커지는 부분이 무엇인지 적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업무에서는 최종 판단과 결정 권한을 사람이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활동을 진행할 때는 처음부터 완벽한 답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짧게 작성한 뒤 사례를 추가하면서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개인 작성 시간을 충분히 가진 다음 두세 명씩 의견을 나누고 마지막에는 서로의 결과에서 참고할 만한 표현이나 아이디어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모듈에서 활용한 근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객 상담 업무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생성형 AI를 사용했을 때 평균 생산성이 약 15% 높아졌으며 특히 경험이 적은 직원에게 더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탠퍼드 하이의 2025년 보고서에서는 2024년 조직의 AI 사용률이 78%로 전년의 55%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합니다. 미킨시의 2025년 조사에서는 많은 기업이 앞으로 AI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지만 AI가 업무 흐름에 충분히 통합되었다고 평가한 리더는 1%에 그쳤습니다. 이 자료들은 AI 도입 자체보다 AI를 실제 업무에 연결하고 활용 방식을 설계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